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한강통신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 대한강통신이 장 시작하면서 바로 6%대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어찌저찌 밀어 올리는 듯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구름대로 진입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투심을 꺾어놓는 상황이 오늘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6%대 하락이 발생이 된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도 어떠한 기준이 필요할까?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한테 우려되는 부분으로 이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17,700원, 800원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이 구간조차도 뭐예요? 페이크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구간이 무너지더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아껴두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대한강통신을 내가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냥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도를 하자니 또 내가 매도를 하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건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광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주주님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실 건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매도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뭐 하고 있습니까? 순매수 상위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뭐 하고 있습니까? 순매도 상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가 지금까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야. 장 시작한 지 10분 동안 얘네가 매수와 매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움직임은 뭐예요? 그렇죠.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대부분 지금 상환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는데 매도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요, 오늘 죽어도 하방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이 구간에 깨고 밑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장 초반부터 뭐 하고 있어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는데 매수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공매도 대차기관 창구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하방 압력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매수에 대한 비중이 더 높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구름대를 진입하면서 중요 구간을 깨기 직전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서 얘네가 갑자기 매수를 한다. 아래 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이 구간에 깨고 내려갔을 때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올 거고요. 구름대 밑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공포감까지 형성이 되기에 얘네들은 이 구간에 죽어라 깨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여기서 상환을 한다. 고작 5, 6% 추가적으로 눌렸다고 해서 얘네가 상환을 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이 움직임들 자체가 우리 주주님들께서 왜 놓치면 안 되냐면, 공매도 대차 세력들 이전까지 어땠어요? 얘네 계속해서 기존 세력들과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상환을 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 가하다가 중요간 깨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여기서 힘을 아낀다라는 거, 오히려 상환을 한다라는 거,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한테 아침장부터 이렇게 빠르게 좀 전달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8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중에, 오늘 장중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잡힐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만큼은 구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를 좀 위주로 볼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제 19일날 서명이 나오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어제 이 일본의 기준 금리 결정일이었고,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FOMC 요 큰 이벤트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FOMC 같은 경우 금리 인상 혹은 동결인데 인상 가능성이 30%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지금 현재. 그럼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일 내 서명만 되면 호르무즈 해협 열리면서 이제 사실상 종전 단계를 이제 밟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뭡니까? 광통신 섹터 같은 경우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 추가적인 모멘텀들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려고 하니까 주가가 밀린다.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근데 주가가 밀리는 와중에도 상환을 하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뭐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이전 대비해서 거래량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뭐 겁먹고 흔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진득하게 잡아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엔 당장 던져버리고 다른 섹터로 넘어가든지 현금 확보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지금 기다리시라고 뭐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구간이요. 항상 명확한 상방에 대한 신호가 나와도 우리 주주님들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은 얼마나 더 걱정이 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전에 대한강통시 우리 주주님들 최고점 잡아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요 절대 의미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항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은 개미 털기를 유도하는 구간이었다라는 거. 이걸 우리 주주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보시게 되면 공매도 대차 세력들 지금 보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대차에 대한 비중이 깨작깨작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환에 대한 비중이 안 들어왔었다라는 거야. 자, 최근 들어서 상환에 대한 비중 어땠어요? 10만 주도 안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게 오늘은 장 시작하면서 중요한 이탈이 나오려고 하자마자 상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개인들의 페닉스 유도 이후에 그 물량들을 받아주는 모습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외인들이 판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겁먹으시는 분들 많은데 외인들의 보유 비중 0.9%. 외인들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매도한다고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 이제 보유 비중 바닥 났고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은 차명 세력을 통해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결국에는 이 차명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게 외인들과 공매도 대차 세력들 얘네들을 앞잡이 세워가지고 주가를 핸들링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해 안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담는다면 어디, 재진입, 추가 매수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100%는 없지만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내용들 구독자 혜택으로서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한강통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비율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